안녕하세요. 오타이머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가장 큰 이슈였죠. 이번 주에 바로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 이 어떻게 보면 파랑새 상징이잖아요. 이걸 이제 세 장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도지 코인이 신나게 오르고 있죠. 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트위터의 로고조차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Now and then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인사이트 텔레그램에 올려놨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 한 내용입니다. 트위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이제 글을 썼던 건데 중요한 내용들 중에 SNS가 세상을 양분하고 있고 점점 미들그라운드보다 극좌나 극우로 분열시키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SNS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제대로 사용되길 원한다. 또한 트위터에 투자하는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트위터라는 공간이 잘 사용이 된다면 마케팅하기도 너무 좋고 좋은 컨텐츠들을 쉐어하는데 최고의 장소가 될 거다. 트위터 그리고 헤드쿼터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싱크대를 들고 왔었거든요. 이거는 완전 워셔웨이, 서양에서는 완전 새롭게 씻고 뒤집어 놓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스탠스가 전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바꿔버리는 트위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등 미국의 중요한 분야의 회사들을 다 CEO로 가지게 되었고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 시장에 매우 큰 호재가 됐다고 봅니다. 트위터의 파랑새가 이제 파랑 나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도지코인과 비트코인들을 트위터에서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 내지 SNS와 이제 함께 블록체인이 쓰여진다면 무궁무진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NFT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까지. 저도 일론 머스크의 팬으로서 늘 응원하는 사람들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기분대로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보고 있지 않고 이게 또 한 번 새로운 발자국을 어떻게 뻗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CEO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에서 최소 하나의 크립토 투자자 얻었다. 5억 달러를 자오창펑 CZ가 송금을 하면서 트위터에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바이낸스와 또 트위터 간에 또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제가 6개월 전에 올렸었는데요.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거다. 절대 안 망하는 밈 코인으로 해서 도지와 시바이누, 에이프 이렇게 이제 골라드렸었는데 도지코인 반격을 시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드디어 업토버답게 10월이 끝나기 전에 아직 10월이 안 끝났잖아요.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트위터 이슈로 일론 형이 또 한 번 비트코인과 더불어 크립토 시장이 빛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제 11월 달 뭐 며칠 안 남기는 했지만 11월 1, 2일 날 요때 이제 FOMC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31일 할로윈부터 좀 빠질 겁니다. 늘 이런 발표, 어떤 인터뷰 앞두고는 빠졌다가 발표 듣고 반등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더비쉬,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자도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캐나다가 먼저 그렇게 발표하고 미국도 비슷하게 나온다면 확실하게 25,000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칠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인터뷰가 나오면 여전히 지금이죠 2만 불 선 혹은 저점 18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랠리가 있을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페드에 약간 프레셔를 줘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재죠. 요 5개 다 지켜보셨죠? 뭐 여전히 킹달러 굳건하고 우크라이나는 해결이 안 됐고 요거에서 지금 뭐 아마존이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00까지 못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땡큐였을 텐데 좀 아쉽고 그래도 보시면 10월, 11월, 12월이 그나마 상승 곡선을 마련해주는 20년간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S&P.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11월 이때 뭐 상승을 못 해준다면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하는 법과 새로 코인을 사는 법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야기 해놨습니다.
뭐 늘 제가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2만 불 밑으로는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이 바닥권이라고 보고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링크 아래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 이번에 비트겟 KCGI도 대회 참가할 거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트레이딩 영상도 곧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크가 요새 잘 가고 있죠. 턴코인도 너무 잘 가고 있고 BGB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BNB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못 간 애들 몇 개 있는데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가겠습니다. 자, 턴코인 얘기했었는데 소문으로만 돌던 텔레그램과 톤 간의 파트너십이 공식 사실이 되었다. 저희는 이거 소문이 아니었죠. 무려 거의 한 반년도 전에 제가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톤코인 투자자 관계자들 업비트 톤이 아니다 체크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톤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하락장에 괜찮을 수 있는 코인이구나라는 거 체크업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의 경매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톤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밝혔죠. 그래서 대놓고 톤코인과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소문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협업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NFT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톤코인을 올바른 톤코인을 한국에 계속 좀 전달하기 위해 반년 전부터 엠베서더로 있는데 어쨌든 계속 좋은 내용에 있으면 톤코인 특집으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에서요 암호화폐와 웹 3.0 메타버스 관련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엄청 유명하죠. 웨스턴 유니언 WU 나플라의 U는 아니고요. 어쨌든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잖아요. 암호화폐, 웹 3.0,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표를 출원한 것을 나타났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고 있고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발을 담그겠다. 페이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및 NFT 상표를 출원을 하고 발을 담그겠다라는 겁니다. FTX 창업자가 미국 중간선거에 3,9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상위 5대 기부자 5손가락에 안에 뽑히는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맨이 기부금이 5손가락 안에 뽑힌다는 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영향력을 끼친 친암호화폐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친암호화폐 관련돼서 법안을 만들 거고 법안이 나와서 통과를 한다면 기관들이 더욱더 돈을 싸들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불장 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죠? 미국의 SEC와 입장차가 존재를 하는데 SEC가 계속 금융 갖고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다면 CFTC는 우린 다르게 보고 있다.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FTC를 밀어줄 확률이 높겠죠. FTX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암호화폐 보면 시간 문제일 뿐이고 프레임워크를 적극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다. 지난 봄 시즌에 셀시우스 3AC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겠다라고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소비자들,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죠. 찰스 슈왑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요. 미국의 MZ 세대의 절반 50% 정도 20, 30대가 퇴직연금인 401k보다 암호화폐 등 새로운 투자자의 옵션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가 일반적인 퇴직연금보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음 세대의 어떤 다가오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프라임 트러스트가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공식 출시를 했고 이런 게 지금 앞으로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기관에서는 올 가을 정식 버전 출시한 계획이라고 한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라이코인, 에이다, 아발란체 등을 지원하는 코인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잡 알트보다는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NFT의 정말 전설적인 아티스트 비플이 디지털 아트 박물관을 이제 세울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설적이죠.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요게 6,900만 달러에 팔렸었는데 거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NFT의 대가가 되었죠. 비플이라고. 이분이 또 앞장서서 디지털 아트 박물관을 세울 계획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2년 전 가격과 똑같지만 2만 불이라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은 8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과 자금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2년 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엔 준비돼 있고 업그레이드 돼 있고가 많다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 펌핑이 되면 훨씬 높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가요, NFT를 주제로 최고 경영자 조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NFT에 대한 예술을 주제로 알렸고, 구자열 무역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예술 영역도 디지털화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NFT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컨설팅 및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 제 생각에는 코인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NFT 관련돼서의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스위스 루가노가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 채택 촉진을 위해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거에 이 스위스 루가노의 맥도날드가 비트코인 내재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았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이 스위스 도시 루가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확실히 엘살바도르에 대한 것을 스위스가 앞장서서 좀 교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FTX 창업자 SBF 우리 샘 뱅크먼 프리드맨이 거래소를 인수위에 자금을 조달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세장 크립토 윈터에서 효율적인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고 FTX의 약점은 개인 투자자가 적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많은데 개인 소매 투자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수를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를 인수할 거라고 보냐면 셀시우스에 베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셀시우스의 자산 경매가 이제 12월 15일 날 진행이 되는데 FTX가 넘버 원으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플 랩스도 그렇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건 스탠리도 있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FTX가 만약에 셀시우스를 인수를 한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셀시우스의 어떤 리테일러들은 FTX를 안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네, 아주 그때부터 뭐 물고 빨고 할 정도로 FTX에 대한 큰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FTT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올타임 하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